CKC, OKC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CKC, OKC라는 게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 이런 것에 대한 약어인데 한번 저랑 하나하나 개념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동에 적용을 해야 될지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뼈 운동 형성하기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관점이죠. 관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 표가 아니죠. 그림이죠. 그림 1.6을 보시면 관점의 문제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점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보면 이게 니조인트죠. 리조인트 플렉션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리조인트 플렉션을 할 때의 모습인데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면 뼈 하나와 그리고 뼈 하나 적어도 2개 이상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게 관절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2개의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대표적인 게 니조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무릎을 굽힌다는 플렉션 움직임을 한다면 니 플렉션 움직임을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임상운동학적으로 우리가 키네지올로지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1번 뼈 그리고 2번 뼈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느냐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 해서 키네지올로지 책에서 짚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그림을 같이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은 TBI 관점이에요. TBI 관점인데 어떤 TBI 관점이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치사가 붙으면 이렇게 수식을 한다고 얘기하죠. TBI 관점인데 어떤 TBI 관점? 피모랄. 그러니까 피머에 대해서 TBI에 대한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강뼈, 우리 책에는 아마 그렇게 해석이 돼 있죠.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관점.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게 넙다리뼈여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넙다리뼈는 괄호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정강뼈의 관점이다 라고 처음 책을 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비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점을 보는 거니까 티비아라고 하는 정강이 뼈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리플렉션이 되면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반면에 피머는 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의미냐? 고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픽스드 되어 있다고 하죠. 픽스드 되어 있다는 의미가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 여기 우리 원서의 용어를 빌리자면 free, 자유롭게 움직인다. free. 결국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인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그림은 반대겠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강이뼈죠. 정강이뼈, 티비아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분절은 피머, 넙다리 뼈가 자유로운 분절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을 보면 피모랄이 먼저 나와 있죠. 그리고 온 TBR 이렇게 수식을 한다고 보면 피모랄 퍼스펙티브, 넙다리뼈의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뼈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그 운동학적도 있지만 우리가 실무를 할 때도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발을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런 통 같은 기구에 이렇게 머신이 여기 뒤에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폈다가 굽혔다가 하는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헬스 기구,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헬스 기구와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스쿼트라고 하는 오버헤드 스쿼트 할게요. 이런 스쿼트를 하는 움직임은 분절이 어디가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레그 익스텐션의 경우에는 여기 허벅지, 즉 넙다리뼈, 피머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뼈, 티비아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정강이뼈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스탠딩이 되면 무릎이 스쿼트로 앉았을 때 무릎이 살짝 앞으로 나왔다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다리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뻗어서 스탠드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강이뼈도 살짝 이만큼 움직이기는 하는 거예요. 정강이뼈도 살짝 이만큼 움직이긴 하는 건데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요즘 손리가 많이 광고했던 기구가 있던데 스쿼트 하는 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철판에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놓고 여기에 다리를 넣어서 하는 기구도 있더라고요. 다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발가락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정강이뼈고 여기 앞에 파텔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쿼트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티비아가 완전히 고정이 돼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쨌건 이 관점을 나누는 게 왜 필요하냐,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관점에 따라서 똑같이 니 익스텐션과 플렉션을 하는 움직임으로 근육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책의 내용을 빌리면 넉다리뼈에 대한 정강뼈 관점으로 보면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문장이 길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보기에는 말하는 게 너무 입이 아프니까 짧게 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을 좀 받자고요. 그래서 나온 게 OKC, CKC로 약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요. OKC는 오픈 카이네틱 체인 혹은 오픈 키네마틱 체인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건 중간에 키네마틱이 들어가긴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도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건데 OKC, CKC가 키네마틱 뿐만 아니라 카이네틱도 논문이나 서적을 찾아보면 혼용해서 쓰여요. 그래서 오픈 카이네틱 체인, 오픈 키네마틱 체인 요게 같이 쓰이고요. 중간에 있는 약어인 K는 키네마틱이건 카이네틱이건 상관없이 K이기 때문에 이게 혼용돼서 쓰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게 다만 카이네틱은 힘을 나타내는 운동인데 이게 카이네틱의 뜻이 정말로 뭐 이면의 뜻이 있어서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K 약자가 애매해서 카이네틱도 그냥 섞여서 쓰는 건지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두 개가 혼용해서 쓰이는데 우리 책에는 오픈 키네마틱 체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키네마틱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오픈 키네마틱 체인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 한글말로 번역을 하면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죠. 열린과 닫힌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정의에 중요한 거는 다른 어떤 고정된 물체가 중요해요. 다른 어떤 고정된 물체. 요 물체에 고정이 되느냐, 요 물체에 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오픈, 클로즈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고정이 되면
오픈이겠어요? 클로즈겠어요? 당연히 느낌이 CKC 같은 느낌이죠. 네, 닫힌 사슬 운동이고요. 고정이 되지 않는다면 OKC, 열린 사슬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책에서는 닫힌 사슬 운동, 사슬 운동이란 용어도 많이 쓰는데 사슬 운동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우리 책에서는 닫힌 운동학적 사슬 이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운동학적 사슬, 닫힌 운동학적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어는 똑같이 CKC, OKC니까 두 가지 다 한글로 우리가 혼용해서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되어 있으면 CKC, 닫힌 운동학적 사슬이라고 하고요.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OKC, Open Kinematic Chain, 열린 운동학적 사슬 혹은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개념을 잡아두고 잠깐 외워둔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2번, 그리고 이게 3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OKC와 CKC에 해당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선 1번은 지금 손을 뻗어서 이렇게 컵을 가지러 가는 움직임이죠. 팔꿈치가 굽혀져 있다가 이렇게 컵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컵을 잡으러 갈 때 이 움직임은 팔에 있어서 열린 사슬 운동일까요? 닫힌 사슬 운동일까요? 정답은 OKC죠. 열린 사슬 운동이 되겠죠. 왜냐면 왜 열린 사슬 운동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장 몸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디스탈 부분이라고 해요. 디스탈 파트, 가장 인체에서 멀리 떨어진 분절, 손이죠. 손이 지금 어디에 지지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지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포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린 운동학적 사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앉아있다가 지금 일어나죠. 앉았다가 일어나는 움직임에서 요 발을 기준으로, 하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OKC일까요? CKC일까요? 정답은 CKC죠. 왜냐하면 발바닥이 지금 지면에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면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체가 될 수 있죠. 지면과 발바닥이 붙어 있기 때문에 CKC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유추를 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OKC일까요? CKC일까요? 정답 OKC죠. OKC.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OKC인데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이 공을 차고 있는 요 다리, 지금 오른쪽 다리네요. 오른쪽 다리, 공을 차고 있는 오른쪽 다리는 어떤 운동학적 사슬을 갖는가 라고 문제를 냈다면 OKC가 정답이고요. 만약에 공을 찰 때 바닥에 붙어있는 왼쪽 다리는 어떤 움직임을, 어떤 운동학적 사슬을 갖는가 라고 했다면 이거는 함정을 판 거예요. CKC가 정답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고 왼발 오른발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설명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은 공을 차는 그림이다. 공을 찰 때 OKC인가 CKC인가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상 공을 차는 오른쪽 발에 대해서 운동학적 사슬을 묻는 거기 때문에 OKC가 맞는 답이 보편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저는 CKC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발바닥이 저 잔디 위에서 붙어있는 거 보았기 때문이죠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한 가지 동작을 하더라도 인체 내에서는 한 분절은 OKC일 수도 있고 다른 분절은 CKC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어드밴스적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스테오키네마틱스,
뼈 운동 형상학이죠. 뼈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머리를 할 텐데, 뼈 운동 형상학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관절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갈 텐데, 뼈 운동 형상학에서 중요한 거 네 가지 개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간단하게 한 번씩 정리할게요. 플랜 오브 모션, 한글로 하면 뭐죠? 운동면. 운동면은 척추 S라인을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면이라고 했죠? S라인, S로 시작하는 세지탈 플랜, 시상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마와 관상을 볼 수 있는 거울면과 같은 관상면, 이마면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면을 볼 때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가 칼에 푹 찔렸을 때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눈의 F, 그리고 이를 이렇게 해서 슬프게 아파하는 입모양 C. 그래서 프론탈 플랜과 그리고 코로날 플랜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유 C 정수리를 보게 되면 가름마를 기점으로 이렇게 뒤쪽에 머리와 함께 T라는 글자가 보이는 정수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요.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하는 가로면이라는 것도 운동면에 포함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엑시스 오브 로테이션은 돌림이죠. 돌림 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돌림축은 마찬가지로 운동면과 같이 가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쪽에서 가쪽으로 이루어지는 ML 엑시스, 안 가쪽 축, 그리고 앞에서 뒤로 이어지는 AP 엑시스. AP 엑시스에 대한 언급을 제가 안 했군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ML은 메디알, 안쪽과 라테랄, 가쪽이라는 의미의 ML 엑시스고요. AP는 앞쪽을 뜻하는 안테리얼과 뒤쪽을 뜻하는 포스테리얼의 약자예요. 그래서 AP 엑시스는 앞, 뒤 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 뒤쪽 축이라고 쪽까지 삽입해서 얘기를 하네요. 앞, 뒤쪽 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버티컬 엑시스, 버티컬 수직이죠. 수직, 버티컬, 엑시스,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유도입니다. 자유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세 가지까지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 근데 우리가 움직임을 배우는 학문이니까 1에서 3도가 보편적으로 많고요. 나중에 어드밴스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릴 때는 6도까지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리치료학과에서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3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3도.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키네지올로지 책에 있는 내용만 믿고 국가고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유도는 이런 개념이고요. 개념에 대해서는 이 운동면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아나토미칼 포지션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자세죠. 해부학적 자세와 운동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요걸 기반으로 두 번째 돌림축과 세 번째 자유도를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관점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은 OKC와 CKC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걸로 차이가 난다고요? 고정된 물체가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정된 물체에 분절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중요한 개념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 열린 운동학적 사슬과 닫힌 운동학적 사슬, 이렇게 두 가지 나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키네마틱에서 뼈 운동 형상화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관절 운동 형상학에 들어갈 거예요. 관절 운동 형상화. 뭐 롤링 앤 글라이딩 법칙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뼈가 움직이는 건 플렉션 익스텐션 같은 용어를 써서 나타내는데 그런 플렉션 익스텐션이 일어날 때 GH 조인트의 이 글레노 휴머럴 포사와 그리고 헤드, 휴머럴 헤드, 위팔뼈 머리와 그리고 관절 오목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한 게 관절운동 형상학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관절운동 형상학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